안녕하세요. 스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11월에 같이 읽자고 했던 책 중에 한 권인 팔꿈치를 주세요를 소개해보고 또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제가 독서 노트를 어떻게 썼는지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독서 노트를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건 역시 커피겠죠? 저는 요새 아이스 라떼를 거의 매일 마시고 있는데 두유와 얼음을 먼저 준비하고 같이 곁들여 먹을 롤케이크도 준비해봤어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하면 끝. 거기에 읽은 책과 노트도 준비를 해야겠죠. 팔꿈치를 주세요라는 책은 큐큐 출판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는 큐큐 퀴어 단편선의 네 번째 책이에요. 큐큐 퀴어 단편선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퀴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밖의 이야기, 우리와 곁을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이 책을 앤솔러지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하나로 묶어내는 책을 앤솔러지라고 하는데 이런 앤솔러지 책이 자주 출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장점이라고 하면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이 있을 테고, 단점이라고 하면 물론 다양한 작가가 등장하는 만큼 작품의 편차도 어쩔 수 없이 생기겠죠. 아니면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명이 말을 하다 보니까 결이 완전히 다른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주제는 하나지만 분위기가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을 낼 때까지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 편이지만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을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앤솔러지도 찾아 읽는 편이긴 한데 제가 찾아 읽는다기보다는 이런 앤솔러지 작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찾아 읽게 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황정은, 안윤, 박서련, 김멜라, 서수진, 김초엽 이렇게 총 6명의 소설가가 단편을 하나씩 실었는데 박서련 작가님의 단편 젤로의 변성기의 주인공은 성우예요. 젤리, 젤라, 젤로몬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성우가 주인공인데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인물들이 나이를 먹지 않잖아요. 자기가 연기하는 인물이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인물은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어떤 노화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이 희강이라는 젊은 성우를 만나면서 변화를 겪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김멜라 작가님의 논리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엄마, 나와 겨울왕국 주인공인 엘사가 되고 싶은 딸 엘리의 이야기인데요. 엘사가 사실은 레즈비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기 딸을 보면서 이 딸이 엘사가 되고 싶다는 게 그냥 엘사가 되고 싶다는 건가? 아니면은 레즈비언이 되고 싶다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다가도 엘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결심하게 되는 주인공의 어떤 큰 마음, 커져가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소설이었어요. 서수진 작가님의 외출금지 단편은 호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우리도 거기에서라면 조금 더 자유롭게 다른 커플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호주로 떠난 어떤 커플의 이야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자주 싸우게 되고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셧다운이 발생하면서 화해하지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못하는데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해서 방에만 머물러야 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김초엽 작가님의 양면의 조개 껍데기에는 셀리라는 한 사람의 몸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 라임과 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류경아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어떤 세상에서는 자아를 두 개 가진 사람이 되게 이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떤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특별히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정상성과 비정상성 같은 논리를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세계관의 낙차를 표현하는 게 인상적이었던 소설이었어요.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한 4권의 소설도 다 좋았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황정은 작가님의 소설이었는데 가장 좋았던 거, 읽고 났을 때 와, 이 작품 뭐지? 했던 건 안윤 작가님의 단편이었어요. 저는 이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것도 앤솔러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안윤 작가님을 처음부터 몰랐다면
그 사람의 작품집을 찾아볼 일이 없으니까 영영 그 작가님의 책을 못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 소설집을 찾아 읽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소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랄까? 그런 게 생긴 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작품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독서 노트를 쓸 때도 내가 읽은 이야기 전부를 독서 노트에 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쓸 수도 없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쓸 때 중요한 게 요점을 잡아내는 것. 어떤 이야기를 쓰고 어떤 이야기를 쓰지 않을 것인가. 처음에는 줄거리 같은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쓰다 보면은 정말 한없이 그 소설만큼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이 내용에서 중요한가, 어떤 이야기가 이 인물에게 영향을 끼쳤나 이런 거를 읽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내용만 독서 노트에 써야겠다라고 소설 속의 정보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두 작품만 독서 노트에 썼어요. 사실 제가 독서 노트를 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대부분의 책을 빌려 읽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시 찾고 싶어졌을 때 그 책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정리하자 이런 생각 때문에 독서 노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독서 노트의 큰 목적이라고 하면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좋았던 내용을 복기할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 요약하는 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편 소설에 비해서 단편 소설은 큰 이야기가 보통 1개 아니면 2개 정도라서 장편 소설에 비해서 요약하기도 쉽고 근데 또 오히려 짧은 이야기다 보니까 이야기의 줄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떤 인물들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아주 소소한 일들이 소설 속 주인공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편 소설을 쓸 때는 첫 번째는 중심이 되는 소재 위주로 정리하거나 두 번째는 좋았던 문장 위주로 필사하거나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단편 소설을 읽은 다음에 독서 노트를 쓰고 있어요. 홍정은 작가님의 올빼미와 개구리를 예로 들면서 제가 독서 노트를 어떻게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홍정은 작가의 단편 올빼미와 개구리의 주인공은 천지영과 김지금이에요. 어느 날 김지금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게 주요한 줄거리고 이 두 사람과 연결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소설에 등장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설은 줄거리보다는 이 주인공들을 둘러싼 그냥 평범한 일상 같은 게 더 중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줄거리보다는 더 중요해 보이는 중심 소재인 풍경 위주로 정리를 했고 그 아래는 간단하게 좋았던 문장과 감상을 짧게나마 적어봤어요. 여기서 나오는 풍령은 바람이 드는 곳에 달아두는 작은 종인데 바람이 불면은 딸랑딸랑 하고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풍령인데 그 풍령의 아래쪽에 가는 실이나 종이나 천을 추가로 연결해서 바람이 불 때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천이나 그 실 같은 게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도록 장식적인 요소로 달아두기도 한다고 해요. 이 풍령은 주인공인 천지영과 김지금이 교토를 여행할 때마다 기념품으로 사오는 건데 이 풍령은 주로 올빼미하고 개구리의 모양을 하고 있대요. 이 단편의 제목이기도 하죠. 일본어로 올빼미와 개구리는 각각 후쿠로와 카에루인데 이게 이제 복이라는 뜻과 돌아오다를 뜻하는 단어와 각각 발음이 같아서 가족의 무사하고 평안한 귀가를 바라는 그런 뜻을 담아뒀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천지영은 이 풍령을 사지 않거든요. 여행을 가서도. 그러면서 천지영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일 그 집에 돌아간다 하고 생각했다가 집으로 이번엔 돌아간다 하고 고쳐 생각했다. 내일 하고 생각하자 박동이 다시 느려졌다. 내일을 어떡할까? 내일의 내일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천지영과 김지금은 거의 30년 동안 함께 산 동거인이자 가족과 다름없을 테죠. 30년이나 살았으니. 그런데 여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가족이란 형태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내일의 내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그냥 전체적으로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천지영과 김지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줄만의 고유성, 특수성 때문인지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어서 인상적이었고, 또 김지금이 자궁에 혹이 생겨서 병원에 갈 때 천지영은 김지금의 보호자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동생이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냥 네 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둘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인데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든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의사가 당신의 자궁은 더 이상 기능할 일이 없으니 뭐 그게 작동하든 말든 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렸을 때, 과연 여성의 몸이라는 게, 여성의 자궁이라는 게 아이를 낳는 것 말고 전혀 다른 의미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퀴어이지만, 그 퀴어라는 이야기 안에서도 단순히 사랑만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그들을 둘러싼 시선이 어떤지,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짧은 단편이지만 되게 의미 있게 가져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또 홍정은 작가님 특유의 문체랄까요? 가만가만히 읊조리는 듯이 말하는 그런 인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는 그 풍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 풍령의 뜻처럼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되게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소설이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단편은 안윤 작가님의 몰인인데요. 이 작품에는 좋은 문장이 많아서 문장 위주로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줄거리도 적고 간단하게 감상도 적어봤어요.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하면, 주인공인 콜센터 상담원인 미란이 자원봉사로 오디오북을 녹음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장애인의 날에 자원봉사자의 보수 교육에 갔다가 우연히 영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영은은 시각장애인인데 미란이 녹음한 책이었던 요제프 코발스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을 듣고 있어서 미란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란하고 영은이 만나게 됐을 때 영은이 눈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로 미란을 알아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소설에서는 조금 자잘한 소재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할머니 이야기도 나오고, 친구의 이야기도 나오고, 친구의 가정 환경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게 자칫하면 조금 번잡스럽고 장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큰 서사를 이끌고 나가는 영은이와 미란의 이야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이 단편을 읽고 점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셨나요? 점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대요. 종이의 볼록한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읽는 게 점자잖아요. 점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다음에 종이를 뒤집으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는 거죠. 책을 보면 미란이 이 점자책을 손으로 매만지면서 이 글자들을 어떻게 손으로 읽어낼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미란에게 글은 눈으로 읽는 거지 손으로 만져 읽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글을 쓸 때 본인이 쓴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는데 익숙하지만, 점자를 쓰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쓰는데 익숙하겠죠. 이런 점이 미란과 영은의 세계가 다르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세계를 깨부수자, 전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각자의 방식을 배워보자, 다른 방식으로 만나보자 라고 언급하는 게 좋더라고요. 미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자를 쓰는 방식을 고려하게 되고, 또 영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익숙한 세계에 살지만 미란을 만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됐을 때,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이 세계를 버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로 투신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그 세계를 버리고 나의 세계로 100% 동화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걸음만큼 방향을 바꿔서 서로에게 닿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이 문장에 깃들어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이 팔꿈치를 주세요 라는 걸 보고 왜 팔꿈치를 달라고 했을까 궁금했는데,
팔꿈치를 주세요라는 문장이 이 단편인 몰인 안에 나오거든요. 책을 다 보고 나니까 아, 이 팔꿈치를 주세요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도 되고, 단편 제목 중에 하나를 책 제목으로 고른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한 글귀를 소설 제목으로 가져다 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정말 좋은 문장을 가져다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좋았던 문장은 미란 씨는 무언가를 나중에 잃는 것보다 처음부터 없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했었죠. 나중에 잃게 되는 건 너무 가슴 아프다고요.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난 나중에 잃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건 두 세계를 살아보는 거잖아요. 어쩌면 새 세계인지도 모르죠. 있음과 없음, 그 둘을 연결하는 이름. 나는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세계를 빠짐없이 살아보고 싶어요. 영은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설명했는데 책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간단하게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앞을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 영은은 앞을 볼 수 있는 세계를 잃어버리게 된 셈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미란이 무언가를 나중에 잃게 된다면 처음부터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영은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자신은 나중에 잃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 두 개 다 겪어보고 싶다는 말인데, 무엇이든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면 그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겪어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마음가짐? 그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사랑을 향한 말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6개의 단편 중에 이 안윤 작가님의 몰인이라는 작품이 가장 좋았고, 이분이 쓴 다른 책도 너무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독립출판물 물의 기록을 냈다고 이렇게 써있던데, 이 책도 되게 읽고 싶어져서 어떻게 한번 구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6명의 작가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 출판사 관계자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이렇게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글로 감상을 남겼거든요. 저는 독서노트를 쓸 때 손으로 적어 남기기도 하지만 블로그에 적어서 남길 때도 있거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손으로 적으면은 손이 너무 느리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의 속도를 손이 못 따라잡는 것 같아요. 근데 타자 타이핑으로 치면은 빠르게 따라잡을 수도 있고, 타이핑으로 하는 거는 수정이 간편하니까 쓰면서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더 간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간단한 감상을 가능하면 많이 블로그에 남기려고 하는데, 블로그에 남길 때도 있고 노션이라는 앱으로 남길 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로그 같은 사람이 몇 명 안 오더라도 공개된 공간에 글을 적어 남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느낀 걸 공유하면 그 책을 읽은 다른 사람과 또 연결될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뭔가 다른 이야기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런 것도 접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잘 쓰고 못 쓰고는 부차적인 문제이니까 그냥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느낀 감정을 내 식으로 표현해서 남기는 것,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11월에 책 중에 한 권이었던 팔꿈치를 주세요를 읽고 이 책에 수록된 2편의 단편을 독서 노트로 옮기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어떤 소설을 가장 재밌게 읽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책 읽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